네. 자,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그리고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또 마지막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함께 나눠주실 겁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많은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김영민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정민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재개발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윤동근 심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심사원님께서도 함께 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규직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찬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전 좋은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인터뷰어 신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전 질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질문 또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분 모시고 저희가 토크쇼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제일 궁금한 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어떤 분들이 실제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고, 실제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전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3가지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채용과 관련돼서 확실한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에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기관의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팩트 인터뷰가 첫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요즘에 정말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뭐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면접 형태를 벗어나서 역지사지 개념으로 지원자분들이 오히려 면접관분들에게 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또 질문의 의도들을 파악하는 이런 면접의 형태들이 굉장히 트렌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면접 같이 함께 보실 거고,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 타임이라고 해서 사실 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우리 팀이 바로 인사팀이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게 전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희 질문부터 함께 가도록 할게요. 팩트 인터뷰 진행하실 건데, 첫 번째는 인사 담당자분들의 팩트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막 시작하기 전에는 인사 담당자분들, 그 기관에 내가 가고 싶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능력과 또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OX판을 들어주시고요. 네. 자, 먼저 선서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선서. 네. 자, 나는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네, 좋습니다. 우리 기관의 이미지 이런 것들보다는 솔직한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우리 기관에 한 번에 패스했다. 한 번에 패스했다. 자, 지금 세 분이 지금 한 분이 패스를 하셨다고 했고요. 자, 패스를 하신 분보다는 저는 X표를 드신 분이 궁금하거든요. 몇 번의 도전을 하신 걸까요? 저는 총 3번 도전했고요. 와, 네, 14, 15, 16년도 시험 봐서 들어왔습니다. 와, 인간적이시네요. 그렇죠? 자, 제가 한 2번 정도 시험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내가 보자, 어떤 오기가 발동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이 회사 말고는 다른 회사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와, 14년도에는 필기에서 떨어지고 15년도에서는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16년도까지 했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입사의 기회가 온다면 또 오실 건가요? 네.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무대 위로 모신 많은 인사 담당자분들 진실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굉장히 사명감과 애사심이 뛰어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 분은 한 번에 오케이 할 수 있었던 나만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뭐 해외 인턴으로 인도도 다녀온 적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이 좀 면접을 볼 때 좀 잘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경험들이신 거죠. 네, 나만의 맞습니다. 독특한 네, 나만의 네. 특별한 경험. 이따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나는 이러한 나의 독창적인 것도 탁월할 때문에 내가 입사를 했다.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복합적인데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약간 기간에 어떤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에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회계나 세무 쪽을 이제 자격이라는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마침 그때 전형에서 행정 분야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기회 안에 노력이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국환경공단 인사단원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법정 직렬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법정 직렬을 많이 뽑는 기간이 사실 저 때도 드물었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들어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입사를 했을 때 법정 직군에 군을 정해놓고 몇몇 기관들을 정해놔서 그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필기 공부나 점점 공통 분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타 기관에 먼저 합격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사실은 그 임용을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최종 저희 한국항공단 합격하고 나서 이전 기간을 가감히 포기하고 이쪽을 입사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도 만약에 하시면 여러 곳을 분산해서 준비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직렬의 부분에 공통점 있는 공공기관들의 군을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그 채용 시기가 매번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겹쳐 있으면 필기 시험을 봤을 때도 바로 이어져서 준비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기관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 현실적으로 있으신데 가고 싶은 기관을 선정을 하시고 또 우선순위 선정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OX판 활용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기관에 적합한 인재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인재다. 지금 제 쪽에서 볼 때는 X가 보이는데 맞나? 세모를 들어주셨나요? 네. 제가 볼 때 적합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약간 좀 자만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서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세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인재상에 맞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그냥 세모를 들었습니다. 양심상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이제 뭐 참여와 열정이고 뭐 혁신, 창의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다들 뭐 알고 계셨겠지만 열정이랑 진취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자소서나 뭐 직무 수행 계획서상에 본인의 직무 경험들을 녹여가지고 잘 키워드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게 지금 사실 세모를 들어주셨지만 O 들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세 분께서는 지금 나는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인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인재에 좀 적합하실까요? 어떤 인재상에? 우리 기관을 대표하시는 만큼. 네, 그 저희 재단의 이제 인재상은 직무 전문성,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등이 있는데 일단 저는 아무래도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종합직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주기로 부서를 순환하면서 다양한 업무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협업 능력이랑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든지 이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이제 뭐 팀원 간, 팀장 간, 뭐 부장 간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랑 다른 부서랑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랑 좀 더 소통하고 협업하려는 자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O로 들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인재다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무슨 세대세요? 요즘 많은 분들 MZ 세대시잖아요.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통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요즘 세대이신 네.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리 좀
의향을 많이 물어봅니다. 음. 그러니까 신입이나 이제 이런 직원들이 네.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업무 방식을 알려주더라도 뭐 디테일하게 말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스팟 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걸 원하는지 일단 맞춰서 일단 물어보고 이렇게 맞춰서 이제 좀 이제 알려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지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이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요청을 하고 정중하게 이런 분위기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확실한 인재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듣겠습니다. 네. 네, 저희 공단 인재상은 뭐 스마트 혁신인, 가치 창조인, 뭐 협력적 소통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버전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애사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재를 볼 때.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때 보면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일단 좋아하는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족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만 3번 지원했다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사심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적합한 그러니까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3번 도전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애사심이 느껴지는데요. 이 최진공을 대표해서 굉장히 최진공의 애사심이 넘쳐나는 우리 두 분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우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우리 인사 담당자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원은 이제 인재상은 다른 수준이 다 있지 않지만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하면 이제 혁신, 뭐 공정, 신뢰, 소통 이렇게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런 핵심 가치 부분은 어느 정도는 또 공공기관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는 이제 각 식품 업체에 개별로 심사관들이 각각 투입이 돼서 업체를 심사하고 업체 정보를 파악을 하고 위생 등을 평가를 하는 업무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심사 업무나 지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그 업체 하나의 어떤 생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직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맡은 바를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동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심사 분야보다 이제 행정직의 뭐 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인사 업무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 기간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서 더욱 뭐 적절히 제가 잘 일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겠습니다. 네,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소통력과 또 애사심, 책임감이 넘치는 분들 기관에서 지금 적합한 인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인재상을 다 채우기는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그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OX 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아까 이거를 질문 제외를 해야겠네요. 나는 같은 산업 분야의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 전 이게 궁금했었는데 혹시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른 기관, 같은 산업 분야의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 입사 전에. 네, 3분은 지금 오라고 하셨고 아까부터 오직 한 길, 외길 인생을 걸으시는 네, 자, 3분을 가능하다면 같은 산업 분야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던 이유와 그리고 그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근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을 일단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그 같은 금융형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도 필기 전형을 보고 NCS 이런 걸 보니까 네. 이제 그걸 같이 준비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도전을 또 하셨었고요. 저는 이제 행정 직렬이다 보니까 제 산업 분야라고 하면 이제 같이 행정직을 뽑는 그런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저희 지금 인증원에 오기 전에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지원을 했었고요. 뭐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됐겠지만 근로복지공단 같은 거는 이제 면접까지는 갔었고요. 수력원자력에서는 이제 시험에서 떨어진 케이스인데 제가 뭐 지금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NCS 시험이랑 이게 또 많이 도입이 안 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면접에 좀 더 방점이 채용에서 많이 찍혀 있었고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떨어지고 나니까 준비를 뭐를 못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는 뭐 요 최근에 읽었던 감명 깊은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진짜 책에 대해서는 너무 본 게 없었던 거예요. 다른 자소서 준비라든가 뭐 제가 경력이라든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할 생각만 했지 책을 읽은 적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답이 이제 부실해지고 원래는 그 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목적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나는 뭐에서 뭘 바랬나 이런 걸 아마 요구를 하는 질문이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좋아 있는 인증원에 지원을 할 때는 제가 발언을 하는 모든 부분에 답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증원에 지원을 하게 됐다 관심이 가지게 됐다라는 결론으로 모든 대답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많이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도전을 몇 번 해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하우를 찾으신 게 아닌가. 너무 솔직하셨던 것 같네요. 어릴 때 읽은 동화책이라도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서유기를 봤다고 얘기했다가 네. 정말 처참한 표정을 위원님들의 처참한 표정을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전에 SOC 이제 네. 관련된 기관을 최종 합격을 했었는데 그런 사이 임용일을 앞둬놓고 저희 기관하고 이제 겹쳤던 거예요. 지금 환경공단하고서 저희 이쪽 전형을 봤었고 최종 합격하고 나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 뭐 워라밸이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끝에 최종 저희 기관을 입사했던 거고요. 뭐 후회하냐 안 하냐 부분은 살면서 시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무조건 후회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앞으로 또 입사하시면 알겠지만 직장에 들어오고 합격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간절한데 또 막상 와보면 사람 간의 갈등, 업무 간의 어떤 힘든 걸 하다 보면 그때를 후회하고 또 회상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고 이게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되시면은 다녀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짧게 보고 여긴 나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사 담당자분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찐 토크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인사 담당자분들을 모시면 뭐 다른 데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직접 듣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NCS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필기도 얼마나 난이도가 있냐는 거 물어보셨는데 궁금합니다, 우리 네 분. 자, 나는 우리 기관의 NCS 필기 시험을 직접 풀어봤다. O,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풀어봤다. 자, 세 분은 풀어봤다고 하셨고 한 분은 네 지금 안 풀어보셨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채용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풀지는 않았고 이제 향후에 나중에 전형이 끝나고 나서는 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나 이런 분들의 문제를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 공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파본 검사나 이런 정도만 하고 사전에는 저희 인사 담당자가 문제를 절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살짝 세 분은 사전에 풀어보신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사실 이 NCS를 풀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전후를 떠나서 이제 풀어 보셨냐고 질문 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사실 후를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데 오라고 들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문제를 저희가 공정성 때문에 저희가 출제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쵸. 저희가 문제를 사전에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 전형이 다 끝나고 답지 자체도 저희가 채용 전형이 모두 끝나고 나서 답지를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실제로 저희가 원했던 난이도대로 좀 출제가 된 부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도 풀어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직접 풀어보셨을 때 난이도가 좀 어때요? 합격점에 좀 가까이 보셨나요? 요즘 제가 취업생이라고 하면 저는 집에서 놀아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이 NCS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죠. 자, 어떠셨어요? 직접 풀어보시니까? 저는 일단 필기 전형 진행하면서 그 전형장에서 그 남는 시험지로 이제 훑어보는 수준으로 풀었는데 네, 끝까지 다 풀지는 못했어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입사 지원자들 말을 들어보면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이었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집계를 내본 결과 100점 만점에 근데 63점이었거든요. 전체 평균은 그 정도 난이도였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점이면 좀 어려운 편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허수 지원자들이 조금 네, 있고, 아. 네, 근데 이제 진심으로 진지하게 준비하신 지원자들한테는 조금 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시험 보는 현장에서 직접 풀어보셨다고 하니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왠지 100점 맞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풀어봤는데 이제 네. 뭐 시간을 막 정해놓고 풀진 않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쭉 봤는데 되게 이제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내 문제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은 진짜 좀 되게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NCS 준비하기가 많이 어렵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직자 분들께서도 직접 우리 기관에 그쵸 NCS 직접 풀어보니 이렇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NCS 그 필기 전형을 좀 잘 볼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좀 꽤 돼가지고 뭐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어라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출제하는 분야가 이거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NCS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무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가지고 통합 전공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경제, 민상법 이 세 가지 이제 분야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금융형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경영, 경제 위주로 많이 출제하고 민상법의 비중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들어가면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경영 경제를 많이 비중을 두고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분께 답정너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모르니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OX 마지막입니다. 나는 취준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기관에 다시 입사를 하겠다. O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 밖에 세 분의 입사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셔도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왜 입사를 안 하실 거예요? 아까 이제 입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책임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회계직렬이라든가 제 자격증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전략기획조의 예산 업무를 맡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맡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업무를 맡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채용을 맡고 있는데 이제 원래 제가 공부를 했었던 그런 회계나 세무 분야 그쪽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 어떤 흐름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한 말씀으로 드린 자리니까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대전이었어요. 네. 대전이었는데 저희가 식품인정원이 있었고 축산물 안전 관련이 있었는데 두 개 기관 통합을 하면서 시약처가 현재 있는 이제 충북 청주 오송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8년을 살다 보니까 도시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그날이 맞네요. 네, 하지만 저희가 본원만 청주 오송이 있고요. 네. 저희 6개 지원이 있는데 거긴 서울, 안양,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 강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 있는 근무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광역시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제 오지에 있다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솔직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말이 맞네요.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평생 직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함께해 주시는 네 분 인사 담당자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들어봤고요. 사전에 또 질문을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우리 기관의 진실에 대해서. 자, 한 분 한 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난감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패스를 외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우리 김영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인사 담당자 토크쇼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사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인사부는 이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팀이랑 교육윤리팀이랑 복지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 인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 역할을 하고 있고 직원들 상벌 관리도 하고 있고 저처럼 이제 채용 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 채용에는 이제 정규직 채용도 있지만 비정규직 채용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휴직, 복직, 이제 근태 등 복무 관리하는 이제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가 노조가 있는데 노조랑 이제 노사 관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궁금한 게 아무래도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시다 보니까 분위기도 이제 나오신 분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아까 소통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은 이 사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 저랑은 좀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되게 수평적이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네, 수평적이면 요즘에는 막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뒤에 회장님도 빼고 님, 뭐 JY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평인가요? 그 정도의 수평은 아니고 호칭은 다 있고 네. 호칭이랑 뭐 직급은 다 있지만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이잖아요. 위에 팀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신데 뭐 회의를 할 때 부장님 팀장님한테 자유롭게 제 의견을 오. 개진할 수 있고 뭐 되게 회의할 때 뭐 다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사 이렇게 개진이 가능하시다 하셨는데 예, 또 잘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예. 그러면 이 자리도 직접 나오고 싶어서 자진해서 나오신 거예요? 신청하셨어요? 네,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줄여서 어떻게 부르나요? 궁금합니다. 그 정식 명칭은 방금 말씀하신 네. 그게 맞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질문 받아보니까 최진공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도 하시나요? 네, 최진공이라고 이제 많이 줄여서 지원자들께서는 말씀하세요. 네. 그럼 네. 이하 이제 최진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공에 가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매년마다 채용을 하는데 너무 적게 뽑아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꼭 가고 싶은데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항상 그 3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그 부족한 정원만큼 채우는 개념이라서 그 채용 규모는 항상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에서 30명 내외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 이런 걸 쓰셨어요. 면접에 탈락을 했습니다. 재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3번 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재지원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증명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께서 될 때까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우리 윤동민 심사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식품영양학과 학생입니다. 위생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떤 자격 기준으로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저에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심사직군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될 텐데 심사직군 같은 경우 정규직에는 응시 자격 요건으로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나 필기에서는 뭐 면접 포함해서 자격증이 사실 없으셔도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제 위생 영양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이분께서 지금 위생사 면허를 위생사? 갖고 계시대요.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1%의 가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이외에 만약에 식품 기사나 축산 기사가 있으시면 3% 필기한 면접에서 가점이 있으시고 위생사 말고 이제 영양사는 1%, 식품 산업 기사, 축산 산업 기사는 1%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뭐 수의사나 식품 기술사, 축산 기술사가 가지고 계신 점이라면 3% 필기와 면접에서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에 1급이나 2급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1급, 2급의 차이 없이 모두 만점의 2%를 필기 전형에서 가점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른 자격증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엑셀에 관한 자격증, 뭐 문서 정리가 있겠지만 사실 전혀 저희는 심사에 필요한 자격증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고요. 가점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응시 원서에도 전혀 쓰실 필요조차 없는 네,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 축산 안전위생과 관련된 자격증만 제시하시면 되시고 가점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기사, 기술사, 산업기사, 위생사, 영양사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으시면 가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바로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이죠. 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해썹 심사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있으셨어요? 이제 다른 심사직 분들의 이제 올해 회사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보람이 있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뭐 CJ 뭐 CJ가 제일 재단이죠. 뭐 삼양 뭐 네.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그런 대규모에 대한 해썹도 하지만 소규모 업체에 대한 해썹 인증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들은 워낙 설비가 잘 돼 있고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쉬운데 그런 소규모 분들은 해썹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고 소규모다 보니까 설비나 이런 것들이 완전 자동화라든가 자동 세척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해썹을 받기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료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기술 지원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께서 인증을 받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김치다라고 하면 김치는 네.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품목이에요. 근데 김치 업체가 뭐 종갓집 이렇게 큰 데도 있지만 되게 작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의무기 때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받으면 판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런 분들께 저희가 기술 지원 해드리고 인증이 돼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됐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라고 또 많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른 걸로는 그 어떤 위해 요소가 발견이 됐을 때 특히나 뭐 새로운 식품 유형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기존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먼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뭐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시약처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바로 안전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 기준 없이 판매가 되다가 이제 위해가 뭐 식중독이 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느끼는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식품이나 이런 것들 선택을 할 때 그쵸 브랜드보다는 해썹 인증 마크가 있으면 일단 믿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우리 오세창 과장님께서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한국환경공단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인 저에게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알려주세요. 저희 공단을 준비하는 취준생 같은 경우는 저희 전형을 미리 아시겠지만 면접 전형을 가장 좀 중요시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서 개인 PT 발표가 있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50대 50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정말 준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류 전형이랑 필기 전형을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시면 사실 늦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개인 PT 발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의 이제 직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작년 초 같은 모 회사에서 사기업에서 내부 직원이 횡령 사고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회계 직렬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안을 주고 이게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본인이 왔을 때 우리 기관에 이런 회계적인 시스템을 어느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배웠던 단순한 회계 지식이 뭐 발생주의나 현금주의 같은 기본 지식을 묻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스터디 같은 것들 꾸리면서 본인 사고를 계속 확장하고 깊은 분석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게 좋거든요. 안 그래 버리면 단기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당일날 오시면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며칠 준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마다 망했다, 폭망, 멘붕 거의 해시태그가 다 이런 거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신다면 본인이 서류 전형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면접 전형을 준비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비율적으로. 그때 필기 합격하고 나서 저희가 한 4, 5일 정도 있다가 면접 전형이 보통 네.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하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성으로 미리 완벽하게 하시기 준비를 바랍니다. 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인사 담당자분의 취업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날. 사실 제가 입사한 지가 이제 벌써 11년이 아. 12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그때는 지금하고 채용 전형도 많이 달랐었고 저 때하고 면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생한 어떤 전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거는 취준생의 그때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월드컵 때도 우리 월드컵 보면서 고민했던 그 선수들이 말하면 중껏마라고 하잖아요. 중형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동기부여 이것만 있으면 설사 채용 구멍을 줄더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채용 인원 축소나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거 그냥 꾸준히 하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이 나오면 소신 지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규모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숫자 안에 우리가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마음으로 막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자, 우리 네 분께서 지금 기관에 대한 또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사전 질문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가 지금 지원하는 기관의 의사 담당자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간에라도 궁금하시면 지금 손을 들까 말까 고민하셨죠?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쪽으로 네, 네. 생각을 했었는데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취준 시작을 하거든요. 필기는 교재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면접이 아무래도 좀 막막하거든요. 면접을 좀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그럼 네. 저희 면접 전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네. 실무 면접이랑 이제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실무 면접은 이제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으로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PT 면접 한 문제, 토론 문제 한 문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를 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저기 면접장으로 오시면 그 면접 과제 준비실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드리고 그 50분 정도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하실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전지에다가 이제 이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뭐 보고서 형식이든 PPT 형식이든 자기 원하는 형식으로 쓰시고 그걸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PT 면접장에서는 한 6분 정도 발표를 하고 4분 정도 질의응답 하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드리고 이제 종이 같은 거를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기 생각을 좀 썼다가 토론 면접장 딱 들어가시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인 1개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론 면접이긴 하지만 이게 찬반을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주제를 드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45분 정도 작년에 진행했던 것 같고 이제 면접관 분들은 그 토론하는 거를 쭉 지켜보세요. 지켜보면서 이제 태도라든지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층 면접과 그리고 이제 실무 면접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근데 PT랑 토론의 난이도가 좀 어때요? PT랑 토론의 난이도는 뭐 분야별로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뭐 재단과 관련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시사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결합해서 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심층 면접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 지원서 쓰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뭐 경력상, 경험상, 교육상, 자기소개서 쓰시는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 틀은 거의 다른 공공기관이랑 비슷합니다. 뭐 지원한 동기가 처음에 네. 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달라. 지원한 동기가 뭐냐?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제 그런 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지원자가 되셔서 우리 기관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면접 질문이 굉장히 뭐 기출 문제에서 되게 많지만 사실 베스트 질문들이 있잖아요. 꼭 물어보는 질문들. 뭐 우리 기관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뭐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은 뭡니까? 입사 후 포부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입사 동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입사 동기를 사실 자기소개서에도 쓰고 등등 하는데 면접장에서 이렇게 꼭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입사 동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어떤 면들을 보시려고 하는 걸까요? 네, 다른 공공기관을 지원한 게 아니라 왜 하필 많은 공공기관 중에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 답변하는 걸 통해서 우리 공단에 어느 정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평소부터 준비를 해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드리는 기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필기 전형을 합격을 하고 이제 면접 전형을 보시잖아요. 수많은 면접자들이 있으실 텐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해도 되나요? 지금 경험이 있으시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셔서 답을 하셨나요? 재도전하셨을 때.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는 똑같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던 업그레이드?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회사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경험해보고 직접 들어와서 일도 해보고 그래서 점점 더 그 답변의 그 논리가 더 완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또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인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인턴을 통해서 채용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혹시 네 분은 인턴 과정을 겪으셨나요? 우리 기관에 입사하기 전에 우리 기관에 인턴을 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저는 인턴은 아닌데 그 회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이론 계약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면접 볼 때 많은 도움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인턴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어떠세요? 실제 지금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희 기관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기관은 인턴을 수료를 하고 인턴 이제 교육 제도를 내실화를 위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수료한 사람이 단순 이제 가점을 서류 전형에서 2%를 만점에 주고 그 중에 우수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를 줘요. 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단 인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단은 자소서 쓸 때 그 저희 인재상에 맞는 열정 부분을 어필하기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타기관 인턴보다도 우리 공단 인턴을 먼저 했다는 것 자체를 면접위원님들한테 어필하기가 사실 좋거든요. 물론 뭐 서류전 가점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기관에 관심 있으시면 인턴을 꼭 해보셨으면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채용 같은 경우 저희가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인턴을 뽑을 예정이고 일반 부분 하반기 예정이 돼 있으신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턴을 통해서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버스 인터뷰의 장점이 정말 그 기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시험 보실 때 내가 이 기관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원자들이 우리 기관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기관에서는 지원자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복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제 복지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좀 비슷할 것 같고 그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가정 양립 균형이 좀 잘 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라고 해가지고 시차 출퇴근제, 뭐 근무시간 선택제 이런 제도들을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육아휴직도 당연히 이제 여성 직원은 이제 3년까지 쓸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그 일가정 가족 친화 경영 모범 사례 수상도 하기도 와. 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기, 이제 임신기, 육아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 제도가 딱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좀 만족도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네, 이게-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이 제공이 되고 예, 있군요. 그리고 근무 후에도 뭐 이제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뭐 좀 많은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 하세요?
작년에 그 커피 동아리 했었습니다. 바리스타. 네, 자격증 땄습니다. 네. 우와. 근데 2급 자격증이라서 좀 그렇긴 와, 한데 네. 땄습니다.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를 팀원들과 함께 드시나요? 내리다가 요즘에는 사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워라밸 문화와 또 우리 기관만이 함께 제공해드리는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우리 최진공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서울 근무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가장 박수 치시네요. 가장- 서울에 사세요? 네, 서울에서도 네,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에 있고요. 네. 네, 올림픽 공원 안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점심 시간에 공원 안에 산책할 수 있는 기간은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저희가 가장 크게 지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장점이시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만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혜택. 복지나 뭐 여러 가지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말씀하신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선 운영을 저희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또 특별히 차별화가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심사 출장이 굉장히 잦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에 오셔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확실한 운전 스킬의 향상과 하루 6시간 이상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체력, 교통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 그리고 저희가 공용차가 총 한 86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대다수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의 그 안락한 전기차의 시스템 네, 전기차를 활용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혜택을 여러분들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실력을 확실하게 늘 것을 운전 저희가 잘하시죠? 장담드립니다. 좋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공단은 어떤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키워드로 저스트 10미닛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로도 시간 연가를 쓸 수가 있어요. 우와. 왜냐하면 신입 직원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개인 연가인데 이거를 뭐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루로 통을 내야 된다거나 반가 이런 데라고 하는데 저희는 약속 시간 있으면 5시 40분에 해도 20분 시간 연가 쓰고 우와. 퇴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굉장히 독보적인 복지 내지 직원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참신한데요. 처음 듣는 혜택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많습니다. 많아요? 금요일 같은 오. 경우들 본인이 왜냐하면은 6시 퇴근하고 차가 막히기 때문에 뭐 17, 10분, 50분 전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편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핸드폰이 고장났다 그러면 뭐 1시간 30분 내고 갔다가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서 능동적인 분위기에서 유연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말씀 듣고서 우리 기관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실제로 여러 가지 혜택 제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로운 분위기가 막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놓으셨다 하셨거든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환경공단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10분 단위로는 다 올려서 나갈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과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랑거리를 말씀해 주시길래 저희도 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의 긍정성과 10분 그래서 저희 단위로 쓸 수 있다. 뭐 바람직한 케이스는 네.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날 과음을 해서 다음날 네. 20분 늦게 출근을 하겠습니다. 외출을 낸다거나 안과를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점심시간에 네. 붙여서 한 20분 더 내고 10분 더 내고 오늘은 금요일에 눈이 오니까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시 40분 20분 동안 좀 뭐 조퇴노퇴근하고 다 가능을 아무 생각 없이 다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 네. 생각하셨군요. 딱히 그렇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또 우와. 한번 되새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문화가 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고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이미 많은 기관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만큼 정말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공공기관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뭐 자기 조절 능력이나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질문들도 사실 면접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분의 자기 관리 노하우가 궁금해요.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더 이상 찌지는 않고 이제 유지어터로서 이제 네. PT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음. 이제 잡생각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PT를 통해서 자기 관리 좀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스트레스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왠지 운동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공단이 체육진흥공단이니까요. 아무래도 스포츠와 밀접한 관계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올림픽 공원 내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어서요. 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배드민턴 동호회를 간다거나 풋살 동호회를 간다거나 그렇게 주로 스포츠로 그 자기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인사관리팀, 뭐 인사팀 분들은 굉장히 업무로 바쁘셔서 굉장히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워라밸이라든지 또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를 이렇게 잘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자기 관리? 그냥 저희는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인데 저희가 우리 휴가를 가서 네. 휴가를 가는데 일이 많으신 분들이 휴가를 가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아. 뭐 일을 하지만 휴가처럼 가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 지원 아래 이제 제주 출장소가 있는데 제주도에 휴양처럼 놀러를 가서 뭐 호텔이든 어디 잡아서 거기서 쉬면서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근무 시간에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본인 그날 업무 할당량만 채우면 닫고 쉬고 그렇게 오히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또 확산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도 인사팀으로서 한번 이제 시범으로 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오히려 팀을 벗어나서 이제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그렇게 제가 편하게 일을 하니까 오히려 사실 팀 내에서 사무실에 있으면 제 일 말고 다르게 또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일하니까 오히려 집중도도 높아지고 일을 빨리 끝내고 또 휴양지니까 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또 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일과 동시에 제가 필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에 입사를 꿈든다라고 하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일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즐기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입사하고 싶네요. 자, 우리 기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여행이랑 운동을 좋아해서 스트레스를 풀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인사팀에 다른 기관에서도 오셨지만 인사팀 업무가 생각보다 고강도의 진짜 업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워라밸이 되는 상황이 안 되실 거예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겠지만 채용 시즌이 되게 되면은 뭐 연중 내내 저희가 뭐 주말 근무도 사실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예, 밖에서 볼 때는 이 채용 업무 자체가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채용 대행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인사 담당자가 하는 게 뭐가 있냐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런 자료부터 시작부터 계획, 어떤 검증 자료를 모든 것을 인사 담당자를 거치고 최종 발표하고 왜냐하면 채용 발표 전 이런 것들 잘못 나면 바로 이게 채용 사고는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팀이 여기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체감하시겠지만 사실 쉬운 업무가 아니라서 현재 워라밸을 사실 못 느끼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 스트레스를 받는 기 때문에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뭐 짬짬이? 술을 먹고 또 수다도 떨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고 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야근하고 하는데 밤에 여행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제주로 가고 싶지만 비행기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너무 워라밸의 어떤 강점하고 환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국가를 위해서 이제 공공의 일을 하지만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부서나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당히만 마시면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할 때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미래 지장 없을 정도로 마시니까 그건 또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또 것 다음 같습니다. 날 20분 늦게 가시고 이러면 되니까. 아닙니다. 정각에 출각하면 정각에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렇게 모범적인 공공기관 하면 떠오르는 또 이러한 것들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추가 질문들을 막 드렸었는데요. 자. 스포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어떤 채용과 관련된 계획들, 이슈를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우리 또 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다면 공개 가능한 선에서 우리 기관의 따끈따끈한 채용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이거 갈게요. 자.
우선 그 보드에 작성을 해주실 건데요. 해시태그를 이렇게 적어주고 샵 키워드 이렇게 크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지금 오셔서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정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따 댁에 돌아가실 때 해시태그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찐 인재는 자, 많은 키워드보다는요. 올해 우리 기관에서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도전해 주세요. 뭐 마인드적인 것들을 써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께서는 실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보실 때 키워드로 많이 활용을 해서 유익하다라는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인사 담당자님들께서 내년도 또 올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인재들에게 원하는 인재상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모두 쓰셨으면 공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 2023년도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작성을 하셨어요. 열정, 참여. 좋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희 인재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참여 열정으로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열정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체험 인턴을 제가 아까 권고해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의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 받으시면 향후에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뭐 참여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직무, 직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하시고 자기소개나 직무수행 계획서에 연관을 줘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많은 취준생들이 물어보시는데 연관이 없는 사실 경험을 열거식으로 나열하는 건 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 가독성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본인이 열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려면 연관 있는 업무를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필을 하실 때 열정, 참여,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관은 저희는 뭐 열정이라든가 뭐 다른 자신감, 네. 저희가 추구하는 인성적인 가치라는 거를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저희 올해 채용 계획의 기관에서 저희 필요한 부분을 정말 적시를 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고용 인원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과 취업 지원 대상자 인원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비율을 좀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분이 계시다면 요번에 아마 공고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우대를 하거나 아예 인원을 할당을 해서 채용을 낼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어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지금 디렉토리북이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나 아니면 아까 저희 부스에서는 심사직을 하반기 채용으로 아마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디렉토리부터 그렇고 하지만 이런 분 지금 이 사회 형평 채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행정직 일반 채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진공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합니까? 네, 저희 공단은 우선 애사심과 책임감이 있는 인재들을 원하고요. 그리고 인성을 갖춘 직원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애사심과 책임감은 사실 면접장에서 말로만 드러내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고 네. 면접관들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입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꿀팁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기관 소통 능력, 적극성, 책임감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많은 또 기관에 지금 입사를 꿈꾸는 많은 또 분들에게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준비 다 하셨는데 놀라셨어요? 아, 머릿속으로 다 희망 메시지요? 네. 그 어제 공공기관 채용 내비게이션인가 오전에 네.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청년분들의 어떤 미래는 흰 도화지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저라든지 좀 더 나이가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공감이 좀 많이 됐고 저도 이제 구직할 때는 엄청 미래가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살짝 언급드렸지만 뭐 해외 인턴, 동아리, 공모전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는 다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 뭐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저는 매 순간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차근차근 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신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열정으로 여러분께서 도전을 하실 텐데요. 화사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봄날, 올해 또 상반기 하반기에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원하는 기관에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키워나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